이건 제 동생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일기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 친구는 조금 특이한 사람이었다.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특별하다고 떠벌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가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이 이상하리만치 적중했다. 친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점집을 하면 잘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친구는 이건 내가 원해서 사용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는 일상 이야기에서 섞여서 나왔기에 대부분의 경우 그 상황이 가까이 다가와서야 이해가 가능했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것은 그러한 말을 잘 주의하고 있으면 큰일 날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우 회피가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초겨울의 주말 친구들 여럿이서 PC방을 들렸다가 둘이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친구가 잠시 멈춰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너 하늘의 눈을 조심해. 그 말은 갑작스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즐겁게 게임 얘기를 하던 친구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이나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눈? 희고 잘 녹는 거 말하는 거야? 겨울이라 내가 감기를 심하게 걸렸니? 하지만 친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손을 잡고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밖에 나갈 땐 꼭 피부를 가려. 우산이든 모자든 뭐든 써서 눈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해. 올 겨울만 지나면 문제가 없을 거야. 친구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결국 저는 그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어요. 눈이 내리는 날엔 꼭 우산을 쓰고 다니고 평소에도 모자를 자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눈이 자주 내렸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눈이 많이 내리고 더욱 자주 흐렸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가 신체에 닿는 걸 피하려고 우산을 쓰고 다녔습니다. 혹여나 신발이나 옷에 눈이 묻으면 꼭 집에 들어가기 전 바로 털어냈지요. 그렇게 몇 주를 조심스럽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친구의 경고는 그냥 오래된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을 털어낼 때 피부에 닿은 적도 있었는데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날씨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눈도 안 내리고 구름 한 점 없는 깔끔한 하늘이었어요. 추운 겨울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져서 저는 편의점에 음료수를 살 겸 해서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치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물론 눈이 올 때를 대비해서 우산을 챙겨 나가기는 했습니다.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고요 속에 내 발걸음 소리만 울렸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모자를 벗고 머리를 털었어요. 아무도 없는 밤, 차가운 공기가 머리카락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게 시원했습니다. 이때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맑은 날씨 덕에 별빛이 유난히 또렷했어요.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멋있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눈을 조심하라. 그 친구가 말했던 눈은 희고 하얀 스노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였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갑자기 밤하늘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별처럼 보였던 것들이 마치 수많은 눈동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하늘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눈들에 사로잡힌 느낌이었어요. 별이 깜빡거릴 때마다 그것이 누군가의 눈동자가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에 있는 눈들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어. 어느새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이곳에서 혼자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소리가 낯설게 느껴지고 하늘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점 시선이 강해지는 느낌이 들자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집으로 뛰어가는 와중 몇 번이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시선들은 느껴지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부러 장애물이 많은 곳으로 다녀도 저는 누군가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문을 닫고 커튼을 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되뇌이면서요. 하지만 그날 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마저도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가 마치 저를 보고 있는 형체 같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친구는 왜 그 말을 했을까? 하늘의 눈은 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나를 보고 있는 걸까? 저는 그 이후로 더 이상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맑은 날도 흐린 날도 친구에게 그 의미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친구는 해외로 여행을 간 상태라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가까스로 닿은 연락도 자신도 잘 모른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더 이상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맑은 날도 흐린 날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를 소름끼치게 만듭니다. 제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가려도 하늘에서는 저를 관측하고 있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한 번 걸리면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는 듯이요. 하늘의 눈을 조심하라. 친구의 그 경고가 이제는 너무 늦게 이해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선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제 동생은 현재 스스로 눈을 실명시킨 이후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음 주면 별 이상 없이 퇴원한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정신과 검사를 진행했지만 놀랍게도 동생의 정신은 정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생에게 하늘의 눈에 관련하여 질문을 했지만 동생은 더 이상 자신에게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형도 깊이 이해하면 주시를 받게 된다며 본인과 똑같은 상황이 처하기 싫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